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거의 4분의 1을 중국이랑 하고 있어요. 최대 교역 상대가 바로 중국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대립각을 세우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죠. 바로 2017년 사드 사태입니다. 서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바다 한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이걸 심해 양식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양식장이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쟁의 바다, 바로 이 서해에서 중국이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구조물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모든 갈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해양 경계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살라미 슬라이싱 전술을 분석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의 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위기를 촉발시킨 아주 핵심적인 미스테리, 바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다 위에 갑자기 나타난 이 거대한 구조물, 그 정체가 과연 뭘까요? 일단 중국의 공식적인 주장은요, 연어를 키우는 심해 양식장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만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강철 가두리고요.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는 건 아예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건데 여기엔 헬리콥터 이착륙장에다가 수십 명이 살 수 있는 숙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글쎄요, 민간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형태가 좀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경제활동일까요? 아니면 서해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의 첫 수일까요? 만약 단순한 경제활동이라면 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포석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거든요. 중국의 이런 행동이 서해에 대한 장기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건 아닌지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갈등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한 번도 제대로 그어진 적이 없는 바다 위의 경계선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지류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해안선을 가진 국가는 200캐리까지 배차적 경제수역, 즉 EEG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해는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양국이 각자 200캐리를 주장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겹치는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수십 년째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냥 깔끔하게 중간선을 긋고 반반 나누자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인구 같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형평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주장들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01년에 어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시로 만든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었죠. 그런데 이 임시 방편이 수십 년간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만들었고 이제 중국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 첫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행동들을 그냥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전면전을 피하면서 현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바로 회색지대 전술, 다른 말로는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살라미 소시지 한 번에 싹둑 자르면 탈이 나니까 얇게, 아주 얇게 야금야금 썰어 먹는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상대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작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원하는 걸 전부 얻어내는 방식이죠. 이거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군사기주로 만들 때 썼던 수법이 서해에서 아주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민 대피소 같은 민간용이라고 우기다가 슬쩍 군사 기능을 더하고 나중에는 해경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 패턴. 이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조치 수역 안에는요, 이런 중국의 구조물들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냥 양식장 하나가 아니에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걸로 의심되는 부표들까지 쫙 깔려 있죠. 이 구조물들의 규모, 영속성, 그리고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중 용도의 가능성.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27.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20년 이후에 우리 연구선이 이 구조물들을 조사하려고 접근할 때마다 중국 해경이 힘으로 막아선 횟수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힘으로 막는 명백한 주권 침해예요. 여긴 이제 우리 바다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거의 4분의 1을 중국이랑 하고 있어요. 최대 교역 상대가 바로 중국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대립각을 세우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죠. 바로 2017년 사드 사태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무기로 쓰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똑똑히 보여줬죠. 이 기억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 거대한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 상황은 더 꼬여 있습니다. 한미 동맹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이건 전면전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양식장 설치 같은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머리 위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이 북한을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은 바로 이 두 개의 강력한 카드를 쥐고 우리의 선택지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도 알겠고 우리가 처한 제약 조건도 명확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주재우 교수의 말처럼 결국 이 문제는 최고 지도자 간의 외교, 즉 시진핑 주석 한 사람만 잘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접근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너무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행동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변덕이 아니거든요. 이건 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국가 대전략의 일부입니다. 이걸 정상 간의 대화 몇 번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건 현실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겁니다. 때문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중국의 기만적인 전술에 맞서서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강력하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접근법입니다. 첫째, 국제 이슈화입니다. 이걸 더 이상 한국과 중국 둘만의 문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이건 중국의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런 연합 전선이거든요. 둘째, 국제 공론화 및 여론화입니다. 구조물의 정확한 좌표를 전 세계에 공개해서 불법성을 폭로하고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서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걸 명백히 해서 국제 여론의 압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중간선까지 우리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감시자산을 확충해서 힘의 공백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회색지대로 나온다면 우리 역시 외교, 여론,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다층적인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 분석이 바로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해야 할 명백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어설픈 외교적 수사나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는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20여 년 전의 임시방편이 이제 21세기의 거대한 야망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의 평화 그 자체일까요? 서해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